지금 중요한 게 시장 분위기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7월에 비농업 고용이 2.3만 명 감소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이죠. 중요한 것이 시장은 8만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어요. 게다가 이전 달, 두 달 고용도 하향 수정됐는데 실업률이 4.1%로 소폭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 노동시장 참가율 역시 하락했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할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경기가 이렇게 좀 식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겠냐라는 논리가 지금 강해지고 있겠죠. 실제로 고용 발표 이후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뉴스를 조금 살펴보면은 업종별로 보면 정부 교육과 소매업 부분에서 특히나 감소, 반면에 보건 쪽 의료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소매업 쪽이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1만 9천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부분인데 이런 고용 악화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적당히 나쁘게 되면 금리 부담이 감소하고 주식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빠진다라고 본다면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서는 악재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시장은 좀 다른 상황이었죠. 일단 전주를 좀 살펴보면 반도체 부진으로 코스피 지수가 좀 지난주에 좀 안 좋았습니다. 사실상 좀 많이 안 좋았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좀 눌림이 지금도 그렇지만 좀 심화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도체 실적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수급과 밸류에이션 사이에 문제점이 조금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점이 나타나기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제때 했어야 돼요. 리밸런싱을 제때 했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 자체를 좀 놓치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포지션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숏을 칠 수 있었던 장세가 됐고 그에 따라서 좀 급락이 좀 심화됐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 예측을 해서 6월 달에는 제가 인버스를 조금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소리였고요. 지금은 반대로 SK 하이닉스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제 스위칭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지인분들도 많은 질문을 주세요. 아무래도 증권업계에 있었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주시고 한 분은 이제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 질문들도 오는데 제가 지인분들께 6월에 5월 말에서 6월에 지방선거 전에 이제 반도체 수익이나 뭐 이렇게 수익 나고 있는 부분들 좀 정리하는 쪽으로 관점을 드렸었고 인버스 타이밍 잘 보고 나는 2천만 원 정도 살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6월 달이었고요. 그 이후로 눌림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시장 자체는 조금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추고는 있어요. 이게 뭐 100% 매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정확히 보고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빛과 전자인데요.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광트랜시버라는 부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역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광통신의 핵심 장비로 광트랜시버를 꼽고 있는데요. 광트랜시버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와 빛 사이를 번역해주는 통역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GPU는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를 다른 GPU에게 보내려면 결국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GPU는 전기 신호를 사용하고요. 광섬유는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광트랜시버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역사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광트랜시버가 핵심인 이유는 이 부품이 없다면 광통신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부품이고요. 빛과전자는 이 광트랜시버를 개발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분명한데 회사에서 올해 초에 1.6테라급 초고속 광트랜시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1.6테라급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숫자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차세대 속도에 맞는 제품이 이미 준비가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먼저 준비해 놓은 기업이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타이밍입니다. 빛과전자가 차세대 제품 개발을 완료한 이후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광통신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시장이 변해버린 뒤에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제품을 먼저 준비해 놓고 시장 변화를 기다렸던 셈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산업의 방향이 맞아떨어지는 경우 가장 첫 번째 수혜를 입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바로 해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카전자는 미국과 인도를 비롯해서 글로벌 전시회에 참가를 하면서 해외 고객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내 통신사가 주요 고객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큰 시장인 글로벌 뿐만이 아니라 AI 시장 인프라까지 고객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각나실 수 있는데요. 광트랜시버가 아무리 좋아도 이러한 빛이 지나갈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엔진은 완벽하지만 도로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업은 이 도로 자체를 만드는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요. 두 번째 기업은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이름 그대로 광섬유와 케이블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광섬유는 쉽게 말해서 빛이 지나가는 초고속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 데이터 센터 안에는 수많은 GPU들이 광섬유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결국에 AI 서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필요한 광섬유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GPU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광섬유 사용량도 함께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타이밍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느냐 타이밍 싸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종목이라도 누구는 또 10% 손실을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뭐 수백 프로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좋은 기업이더라도 이미 단기간에 30% 50% 급등한 뒤에 들어가면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뉴스라든지 실시간 펀드 자금 이동에 따라서 빠르게 시장이 움직일 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매매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추세 매매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매수 매도 트레이딩을 이용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트레이딩 매매 전략이 적합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 매도 반복 전략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인데요. 단기 타점을 우선적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홀딩을 하면서 길게 끌고 가는 게 유리한 장세가 찾아온다면 제가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 드릴 겁니다. 영상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날짜랑 비교해 보시고 실제로 올랐는지 화면 멈추시고 보셔도 되니까요. 실력 하나만큼은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타이밍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010-2280-7745가 제 번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타이밍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010-2280-7745 제 번호 등록하시고요. 처음 타이밍 공유 받으셨을 때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신뢰가 간다 생각이 드신다면 제 타이밍 관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광 케이블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재료뿐만이 아니라 완성품까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공급망이 불안해질수록 원재료를 직접 확보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공급 안정성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광섬유 수요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공급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생산 능력을 갖춘 대한광통신의 가치가 더욱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대한광통신은 통신 분야뿐만이 아니라 고출력 레이저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최근 대한광통신은 기관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관이 매수했다고 해서 100% 주가가 무조건 급등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관들, 외국인들 자금도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는 광트랜시버 관련된 기업
두 번째는 그 빛이 이동하는 광섬유라고 했다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기업이 한 종목 남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도 내부 부품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오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통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광 트랜시버 안에는 매우 작은 소자와 반도체 칩이 들어가죠. 이 부품들은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오차에 따라서 성능 자체가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데요. 그래서 외부 충격이나 열이나 습기로부터 부품을 보호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기업이 RF 머트리얼즈입니다. RF 머트리얼즈를 이해하려면 패키징이라는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패키징은 단순히 포장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 포장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반도체랑 광통신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액정은 엄청나게 얇죠. 그렇지만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를 보호하는 구조적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겠죠. 광통신 부품도 똑같은데요. 안에는 굉장히 민감한 광학 소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특수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패키지는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높은 온도와 진동을 견뎌야 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성능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빛의 신호에도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기술이 필요한 분야다라는 것이죠. RF 머트리얼즈가요, 바로 이러한 고정밀 패키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하나 때문이 아니죠. 납품처를 보면 이 회사의 위치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광통신 기업인 루멘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거래 관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루멘텀은 광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광통신 부품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RF 머트리얼즈는 AI 인프라 공급망 안에서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RF 머트리얼즈는요, 광통신뿐만이 아니라 방산용 특수 패키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산업은 항상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산업에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특정 시장의 의존도가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사업 안정성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RF 머트리얼즈 같은 종목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하나의 성장 동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하나 탄생을 했는데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반 테마를 타고 100%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 대장주들은 200%, 300%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핵심 종목으로 분류를 했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광통신 분야의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도 하지만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핵심 부품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광트랜시버도 광섬유도 마찬가지로 모두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공급망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핵심 부품이 되겠고요. 때문에 주가도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국산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그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기술 개발을 해왔고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통신 핵심 부품 관련된 국내 최초 개발을 했고요. 경쟁력을 이미 확보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랜 연구 개발과 생산 경험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차세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오늘의 기업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죠. 기존의 400기가에서 지금은 800기가, 앞으로 1000기가, 2000기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광통신 부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가 발전하면서 고도화될수록
광통신 공급망 전체 가치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비스템전자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이러한 테마를 타고 급등이 나오겠지만 오늘의 히든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명품이 할인한다고 짝퉁이 되지 않죠. 명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시장 관심이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선취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적은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냄새를 맡았는지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평소 대비 100배가 넘는 역대급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폭발력 있는 거래량과 동시에 추가적인 매집 과정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평상시 거래량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큰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마지막 종목이 공급망이 재평가될 때 가장 폭발력 있는 급등세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먼저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소문나서 알려져 봤자 좋을 게 없는 종목이라 이 마지막 종목 하나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히든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010-2280-7745로 광통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팔고 새로운 주도주를 물색하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앞으로 주도주가 될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역전 계좌를 탄생시킬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010-2280-7745로 구독하시고 광통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